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그레이드TV의 그레이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학의 바이블 수학상,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들이 배우는 이 수학 과정을 한번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초등학생들이나 아니면 중학생들 초반쯤이 배우기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등학생들이 듣기는 좀 아닌 것 같고 초등학교나 아니면 유치원도 가능해요. 아무튼 수학의 고등학교 수학을 쉽게 접해보고 싶은 학생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처음 고등학교를 배웠을 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서 이렇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학의 바이블 수학상부터 한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한번 배우기 전에 목차를 볼까요? 목차가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목차는 총 크게는 3개로 나눠져 있어요. 다항식, 그리고 두 번째는 방정식과 부등식, 세 번째로는 도형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첫 시간이니까 다항식을 배울 건데요. 그 중에서 다항식에서도 이렇게 다항식의 연산, 그리고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져 있죠. 근데 오늘은 다항식의 연산 부분만 배울 것입니다. 다항식의 연산에서는 곱셈 공식까지 들어가고요. 그리고 뒤에 기본 다지기 같은 문제 풀기랑 실력 다지기 같은 좀 심화된 문제들도 있는데요. 이 영상은 쉽게 풀 수 있도록 개념을 알려주고 기본 문제들을 풀 수 있도록만 도와주는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 다지기나 실력 다지기는 아직 어린 학생들은 개념을 많이 복습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다항식의 연산이랑 곱셈 공식 같은 개념들을 배운 다음에 거기에 개념 콕콕 같은 아주 쉽고 간단하게 이 개념을 잘 배웠는지만 체크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제가 그걸 어디 있는지를 보여드리면, 여기 있어요. 이렇게 개념이 끝나면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개념 콕콕이라고 딱 조금만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정도 풀 수 있으면은 어느 정도 개념은 이해한 거다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어린 학생들이 풀기가 좋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항식의 연산까지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수학의 바이블에서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다항식의 연산을 개념을 공부하기 전에 이렇게 바이블 포커스라고 앞으로 배울 개념들에 대한 것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미리 공부를 하고 개념을 접하면 되겠죠. 그리고 뭐 복습하거나 예습하기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바이블 포커스에서 개념들 몇 가지만,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항식을 배우기 전에 다항식에 관련된 생소한 용어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용어들을 조금 보자면은 먼저 내림차순이 있습니다. 내림차순은 뭐겠어요?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겠죠. 다항식을 한 문자에 대하여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항의 순서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수학을 배우셨으면은 이 차수라는 개념을 아실 텐데요. 차수는 이렇게 x에 위에 붙여 있는 얼마나 x를 곱했는지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 차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 차수가 바로 높은 항부터 낮은 항의 순서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처럼 순서로 배열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x세제곱, x제곱, 뭐 x 이렇게 있을 때 차수가 높은 x세제곱부터 먼저 두고 그 다음에 낮은 x제곱을 그 다음에 두고 그 다음에 가장 차수가 낮은 x1 이것을 이렇게 쭈르륵 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림차순입니다. 자, 그럼 내림차순을 조금 알게 되었으니까 오름차순도 한번 볼까요? 자,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이거 조금 개념 어렵거나 이해 안 된다고 너무 실망하시지 마세요. 이 부분은 그냥 어떤 것을 배울지 그냥 감을 익히고 맛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이해를 해도 충분히 되니까 여기는 그냥 편하게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 오름차순은 보겠어요. 그냥 반대가 되겠죠. 내림차순이라. 이거는 차수가 낮은 항부터 높은 항의 순서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봤던 것처럼 우리가 내림차순으로 x 세제곱을 먼저 두고 x 2제곱을 2제곱을 먼저 두고 그 다음에 x를 놨던 거와 반대로 두면 되겠죠? 낮은 항부터니까. 그러니까 x부터 x제곱, x세제곱 이렇게 여기 부분의 차수가 점점 더 커지는 쪽으로 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내림차순이랑 오름차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는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요. 그냥 우리 자연수랑 거의 똑같다 보시면 돼요. 만약에 괄호가 있는 식이 있으면요. 이 괄호 안에 있는 식을 먼저 푼 다음에 그 다음에 겉에 있는 것들을 푸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3x 플러스 2 더하기 5x 플러스 7 이런 다항식이 있으면요. 동류항끼리 모아서 간단히 한다 라고 나와 있죠. 우리 이거 중학교 때 동류항 배웠을 거라고 기억을 하는데 동류항끼리 모은다는 거는 3x, 5x끼리 더하고 그 다음에 2, 7 이것끼리 더하고 이렇게 똑같은 문자와 차수를 가진 것끼리 더하고 뺀다 이런 말입니다. 이거는 뭐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배울 것은 덧셈과 뺄셈의 친척 같은 느낌인 곱셈입니다. 곱셈을 할 때는 분배 법칙과 지수 법칙을 이용하여서 식을 전개한 다음에 아까 배웠던 대로 동류항끼리 모아서 간단히 하면 됩니다. 우리 분배 법칙이라 함은 이렇게 3 곱하기 x 플러스 2 이렇게 괄호가 있을 때 3을 x에다 곱해준 다음에 그래서 3x라 적고 그 다음에 3을 2랑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6이라 적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분배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2의 2제곱 곱하기 2의 4제곱 이렇게 있으면은 지수 법칙은 2는 그대로 두고 지수끼리 곱해줄 때는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6 이렇게 적어주는 것을 지수 법칙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항식의 나눗셈입니다. 다항식을 각각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우리 아까 위에서 배웠던 것처럼 내림차순으로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항의 순서로 정리한 후에 자연수와 똑같이 나눠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아시겠죠?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다항식의 연산에 관한 것을 공부해 봤고요. 이제는 곱셈 공식입니다. 자, 여러분. 그 고등학교 오면은 맨 처음 배운다는 곱셈 공식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곱셈 공식 이거는 제가 딱히 알려드릴 거는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게 가장 편하고 좀 꿀팁을 알려드리자면은 이 a 플러스 b제곱이랑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진짜 잘 외우시면은 뒤에 것들은 그러니까 이 뒤에 마지막 것들은 다 이거에 대한 응용입니다. 그냥 이거에 대한 거의 응용 수준이다. 응용한 게 많다라고 보시면 돼서 거의 이 핑크색 칠한 부분만 열심히 외워주시면 뒤에 것들은 그냥 거저 먹고 갑니다. 자,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개념 콕콕 그냥 한번 두드려보기, 맛보기 이런 부분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식의 연산입니다. 다항식에 관련된 용어, 우리 아까 내림차순, 오름차순 이렇게 간단히 배웠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항이나 뭐 동류항, 단항식 이런 용어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식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는 다항식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2x제곱이라는 항 하나, 그리고 마이너스 4x라는 항 하나, 그 다음에 플러스 3이라는 항 하나로 이루어진 식이에요. 그래서 다항식은 뭐다? 항들이 많아가지고 다항식이라고 부르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총 3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다항식들은 이런 각각의 항들의 합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여기 약간 모습이 다르죠? 이 2x제곱은 2랑 곱하기 x가 지금 2번 곱해져 있다고 했죠. 그래서 x가 2번 곱해진 항이고 마이너스 4x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라는 수와 그리고 x라는 문자를 한 번만 곱한 겁니다. 그런 항이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3은요. 이건 곱해진 문자가 없네요. 네, 맞아요. 이런 거를 바로 상수항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있는 식이 있고 없는 식이 있죠. 이렇게 없는 식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맞습니다. 상수항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항식이라고 하고 여기 만약에 마이너스 4x라는 게 있어요. 우리 마이너스 4x는요. 뭐라고 했죠? 네, 맞아요. 마이너스 4라는 숫자와 거기다 곱하기 x라는 문자를 이렇게 곱해준 거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 x는 문자고 그럼 여기 x 앞에 붙여진 이 수는 뭘까요? 맞아요. 바로 개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4처럼 x나 뭐 y도 되고 아무튼 어떤 문자에 곱해진 수를 개수라고 합니다. 이런 용어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다항식을 뭐 3x 제곱 플러스 4x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만든 다항식이 있는데 이렇게 3개나 합쳐진 것을 우리가 항이 많으니까 다항식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만약에 식이 그냥 5x 제곱이에요. 만약에 식이 그냥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항이 합쳐진 것도 아니고 항이 많은 것도 아니네. 이런 거를 바로 단항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단 하나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이니까 단항식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단항식이라고 하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과정에서 항의 차수 뭐 이런 것을 배웠는 줄 알았는데 여기 나오네요. 자, 여기 3x 제곱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까 3x 제곱이 뭐라고 했죠? 3 곱하기 x가 2번 곱해졌으니까 여기 2번 곱해졌죠? 그래서 3 곱하기 x 곱하기 x 합쳐진 거라고 했죠. 자, 그래서 3x 제곱이 됐는데요. 여기서 이 곱해진 이 부분을 바로 차수라고 합니다. 이 차수가 그러니까 정의가 뭐냐? 이렇게 문자가 몇 번 곱해졌는지를 나타낸 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5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x 이렇게 해가지고 5의 x 일단 5의 x 5제곱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만 봐도 지금 x가 몇 번 곱해졌어요? x 1번, x 2번, x 3번, x 4번, x 5번 이렇게 총 5번이 곱해졌죠. 그래서 제가 x5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x가 몇 번 곱해졌는지는 문자의 오른쪽 위에 이렇게 조그맣게 써놓는다. 이것을 바로
차수라고 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참고로 x1은 그러니까 x가 한 번 곱해진 거는 그냥 x라고 합니다. 1은 굳이 안 붙여요. 그냥 안 붙이고 x라고만 합니다. 자, 그래서 다항식에서 차수가 굉장히 여러 가지일 거잖아요. 3x 제곱인 것도 있을 거고 3x인 것도 있을 거고 그냥 상수항인 경우도 있을 거고 이렇게 차수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서 차수가 가장 큰 항의 차수를 그 다항식의 차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3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라는 다항식이 있어요. 근데 여기 차수를 보니까 이 3x제곱이라는 항은 차수가 2이고 그 다음에 5x라는 항은 차수가 1이고 6이라는 항은 상수항이니까 차수가 없고 그러니까 여기 모든 항 중에서 가장 큰 항은 맞아요. 3x제곱이죠. 그러니까 이 3x제곱이라는 항의 차수가 2죠. 그러니까 이 2를 이 전체 다항식의 차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딱 3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라는 다항식을 보면은 이 다항식의 차수는 2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가장 큰 차수가 3x제곱처럼 2라면 이 다항식을 2차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는 다항식이 있으면 여기서 2x제곱, 이 제곱이 가장 크죠. 왜냐면은 여기는 x의 1제곱이고 이거는 상수항이니까 차수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항이 더 크죠. 제일 크죠. 그래서 이거는 2차식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기 여기 만약에 5x 4제곱이 붙어 있었어요. 그러면 이건 바로 4차식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가장 큰 차수가 4이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동류항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류항이란 이렇게 2x 플러스 3x 이걸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2x 플러스 3x를 보면요. 지금 이거는 2 곱하기 x를 2x라고 한 거고 이거는 3x는 3 곱하기 x를 3x라고 각각 한 것이죠. 근데 이건 원래 2x항 따로 3x항 따로 붙여놓은 다항식이에요. 근데 보니까 지금 개수, 그러니까 문자 앞에 곱해진 이거를 개수라고 하죠. 아까 배웠듯이. 자, 그 다음에 이것도 3은 문자 앞에 곱해진 거니까 이것도 개수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개수만 다르죠. 지금 개수만 다르고 뒤에 문자는 보니까 똑같습니다. 문자 형식 x라는 것도 똑같고 이 차수가 1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처럼 문자랑 차수가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하고 그 동류항끼리 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5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5x제곱은 5 곱하기 x제곱이었고 그냥 x제곱 우리가 1 곱하기 x제곱이죠. 그 다음에 3x제곱은 마이너스 3 곱하기 x제곱이죠. 근데 지금 보니까 x제곱 앞에 붙여져 있는 이 개수, 여기의 개수는 5고 이 항의 개수는 1이고 이 마이너스 3x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 3이죠. 이 개수 3개는 모두 다르지만 지금 보니까 x제곱은 모두 모양이 똑같아요. 자, 지금 문자 x라는 것도 똑같죠. 문자 x라는 것도 똑같고 차수가 2번 2. 그러니까 x가 2번 곱해졌다라는 것도 똑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자랑 차수가 같은 것은 모두 동류항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5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이 각각의 항은 동류항의 합인 다항식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류항인 걸 알았어요. 근데 동류항인 걸 알면은 이제 동류항끼리 모아서 간단히 계산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동류항끼리는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은 개수끼리만 맨 앞에 각각 개수끼리 더해준 다음에 뒤에다가 같은 문자와 차수를 적어줍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경우에는 5 플러스 1 마이너스 3의 x제곱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돼요. 왜냐면 여기 개수가 다 5, 1, 마이너스 3이니까. 그래서 이것들 세 개를 앞에다가 공통적으로 괄호를 묶어서 더해준 다음에 거기다가 공통된 문자와 차수를 적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만 두면 안 되겠죠. 괄호가 있으면 그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을 계산을 또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안에 있는 거를 보면은 지금 5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 계산은 여러분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6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3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5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을 계산하면은 3x제곱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거는 뒤에서 많이 풀어보면은 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항식의 차수를 말할 때 아까 위에서 가장 큰 차수를 우리가 그 차수를 그 다항식의 차수다 라고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동류항을 배웠으면 이 개념을 좀 더 다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라는 이런 긴 다항식이 있다고 쳤을 때 지금 너무 정리할 게 많아 보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 동류항은 동류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 이런 식으로 동류항끼리 다 계산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항식의 차수를 정해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만 봤을 때는 딱 봐도 이 제곱이고 여기는 차수가 가장 많은 것을 봤을 때는 이게 가장 커 보이죠. 그리고 여기도 1이고 이건 상수항이니까 없고 여기는 제곱이고 2고 그 다음에 여기는 1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상수항이니까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만 봤을 때는 이 다항식은 2차식이구나 라고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요. 이렇게 길게 할 때는 동류항끼리 묶어서 계산을 다 해준 다음에 차수를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근데 계산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동류항끼리 해야겠죠. 자, 그러면 2x제곱의 동류항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2x제곱을 보니까 x라는 문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x를 2번 곱했네요. 그러면 개수는 2와 똑같을 필요 없죠. 개수는 똑같을 필요 없으니까 똑같이 x제곱인 애를 찾아주면 되겠네요. 그럼 한번 2x제곱의 동류항을 찾으러 가봅시다. 순서대로 봐보면 4x가 뒤에 있네요. 근데 4x는 x의 1제곱이에요. x의 2제곱이 아니기 때문에 동류항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3을 볼게요. 3은 x가 아예 안 곱혀져 있는 아까 뭐라고 했죠? 상수항입니다. 상수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닙니다. 동류항이.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제곱. 찾았네요. 여기 마이너스 2라는 이 개수는 다르지만 이건 전혀 상관이 없고 여기 뒤에 우리는 문자만 보면 됩니다. 자, 문자를 봤을 때 지금 x의 제곱. 지금 문자가 x도 같고 차수도 2로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2x제곱이 여기 앞에 2x제곱이랑 동류항이네요. 우리 찾았습니다. 자, 한 개 찾았으면은 또 한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뒤에 마이너스 3x를 보니까
마이너스 3x. 자, 지금 x의 제곱이 아니라 x가 한 번만 곱해진 x 1제곱이기 때문에 이것도 동류항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5를 보니까 아까 플러스 3과 똑같이 문자가 안 곱해져 있고 그러니까 차수도 없기 때문에 상수항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류항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2x제곱의 동류항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찾았고요. 이제는 뒤에 플러스 4x의 동류항을 한번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스 4x의 동류항을 찾으려면 일단 조건이 있어야겠죠? 먼저 개수는 상관이 없다고 했어요. 뒤에 문자만 보자면 문자가 지금 x가 한 번 곱해진 x의 1제곱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x의 1제곱인 거를 찾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정말 눈치 빠른 친구들은 먼저 찾았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걸 골라야 됩니다. 마이너스 3x. 이것은 마이너스 3 곱하기 x니까 x가 한 번 곱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플러스 4x와 동류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다른 거는 다 상수항이기 때문에 아니겠죠, 동류항이? 자, 마지막으로 이제 플러스 3의 동류항을 찾아보는데 이미 마이너스 5가 딱 한 개 남았네요. 그러면 이거와 동류항이 되겠습니다. 한 개만 남았다고 동류항이 아니라 조건을 갖춰서 동류항이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문자도 없고 차수도 없는 상수항이기 때문에 상수항은 서로 동류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묶어준 상태예요. 아직 계산은 안 했어요. 이제 계산은 동류항끼리 해주면 되는데 2x제곱 먼저 해주면요. 자, 지금 2x제곱의 개수를 적어줬어요. 2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제곱도 동류항이니까 그 마이너스 2x제곱의 개수인 마이너스 2를 적어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가로 닫고 똑같은 문자와 차수인 x제곱을 적어줍니다. 자, 이렇게 먼저 적어줬어요. 그 다음에 원세트를 끝냈으니까 이제 다음 거 플러스 4x와 마이너스 3x 이 두 동류항을 한번 계산해 줘야겠죠? 이것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플러스 개수끼리 더해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4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개수를 모두 다 더해줬으니까 문자 그러니까 x를 이렇게 써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상수항인데요. 상수항은 뭐 괄호해야 되긴 하지만 뒤에 문자를 적을 건 없겠죠? 그러니까 3-5 이렇게 숫자만 간단히 적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다고 또 끝나는 건 아니죠. 이렇게 한 다음에 안에 있는 수들을 모두 다 더 계산을 해줘야겠죠? 자, 지금 여기는 2-2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2-2는 0이니까 0 곱하기 x는 0이죠. 그러니까 이 식은 지워집니다. 이 항은 지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거를 2차식이라고 하면 안 됐던 게 이게 0이 되기 때문에 1차식이 될 수도 있고 아예 뭐 차가 안 되는 상수항 그냥 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건 없어졌으니까 다음 거를 한번 보면은 4-3이죠. 그러니까 1 곱하기 x인데 1 곱하기 x는 아까 말했듯이 그냥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3-5는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정답은 x-2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보면요. 자, 지금 여기를 봤을 때 x-2는 차수를 한번 볼까요? x라는 문자는 차수가 지금 1이죠. 그 다음에 2는 차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 식의 차수는 1차식이다 라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딱 정리 안 된 것만 보고 이건 2차식이에요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우리 꽤 왔어요. 너무 고등학교 수학을 만약에 이걸로 처음 배우신 학생들은
머리가 과부하가 됐을 수 있는데요. 이거 영상 보다가 끄지 마시고 자, 지금은 하는 동안은 최선을 다합시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아까 마이블 포커스에서 배웠던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집중하세요. 다항식에서 한 문자에 대하여, 그러니까 x나 y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냥 x면은 x대로 차수를 정리하고 y라는 문자가 나오면 y대로 차수를 정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항의 순서로 나타내는 것을 그 문자에 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내림차순이었습니다. 자, 그와는 반대로 차수가 낮은 항부터 높은 항의 순서로 나타내는 것을 그 문자에 대하여 오름차순으로 정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 키포인트가 있어요. 일반적으로의 다항식은 보통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합니다. 내림차순이 좀 더 깔끔하고 계산하기도 쉽고, 그리고 딱 봤을 때 어떤 게 그 다항식의 차수인가 그런 것도 쉽게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거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제가 여러분 보시지 말라고 이렇게 가려놨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example이라는 것은 개념이 내림차순이랑 오름차순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푸는지 예시를 들어주는 엄청 간단한 문제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개념 공부하다가 이게 실제로 어떻게 나오지? 이런 게 궁금하면은 이 example를 보시고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답도 나와 이미 있어서 제가 가린 거지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혼자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면은 자, 내림차순은 뭐라고 했어요? 차수가 가장 높은 것부터 가장 낮은 것까지 순서대로 하는 거죠. 자, 그럼 가장 높은 것을 찾아야겠네요. 자, 여기서 가장 높은 거 한번 찾아볼까요? 5x는 x가 차수가 1이고요. 자, 2x제곱은 차수가 2이고요. 마이너스 1은 상수항이 없고, 차수가 없고, 그 다음에 3x 4제곱은 4이네요. 자, 여기서 차수가 4가 가장 크죠? 그렇기 때문에 3x 4제곱을 가장 먼저 써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큰 것은 바로 여기 2x제곱 2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다가 플러스 2x제곱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큰 게 x의 1제곱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뒤에다가 5x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차수가 아예 없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림차순으로 정리했으니까 오름차순은 그냥 엄청 쉽죠. 그냥 반대로 쓰면 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5x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3x 4제곱 이렇게 그냥 반대로 써주면 오름차순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에 배울 것은요. 두 문자가 x만 나오는 게 아니라 y도 나옵니다. 제가 가려버렸는데 x와 y가 나옵니다. 자, 이 x와 y에 대한 다항식에서 다항식의 차수나 우리가 이렇게 곱해진 거 차수나 항의 개수나 문자 앞에 곱해진 수, 개수나 상수항, 그냥 자연수 이런 거 그런 자연수가 아니더라도 분수도 되지만 일단 수 이런 거는 기준이 되는 문자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x에 대한 개수는 무엇이냐랑 y에 대한 개수가 무엇이냐가 각각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얘가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면 만약에 단항식 7x제곱 y가 있다고 칩시다. 자, 잠깐 여기서 단항식이라는 게 여러분 뭔지 기억나세요? 단항식은 3개 같이 항이 3개씩 있고 이렇게 항이 많은 다항식과는 달리 7x제곱 y 이렇게 딱 항이 하나인 단 하나의 항만 있는 식을 단항식이라고 했죠. 자, 지금 복습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단항식 7x제곱 y가 있어요. 너무 갑작스럽지 않아요? 문자가 갑자기 두 개나 와버려서 여러분들이 갑작스러울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문자를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차수랑 항의 개수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만약에 7x제곱 y를 x에 대하여 말하라. x에 대하여 몇 차식인지 말하라. 그러면은 3차식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 제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니에요. 왜냐면은 여기서 x에 대한 식을 물어본 게 아니라 차수를 물어본 게 아니라 x랑 y에 대한 3차 식을 말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x는 제곱이고 y는 사실 1제곱이 여기 숨겨져 있겠죠. 그래서 3차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수끼리는 더하는 거니까 2 더하기 1은 3이잖아요. 그래서 3차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수는 7이다. 왜냐하면 이 x랑 y의 문자라는 것에 곱해져 있는 수니까. 자, 근데 만약에 x에 대하여만 말하라. 이렇게 하면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아까 x랑 y에 대해서 말하라 하면은 이 두 개를 포괄시켜도 됐는데 x에 대해서만 몇 차식인지 말하라 하면은 y는 갑자기 개수가 되는 겁니다. 오, 신기하죠? 그래서 7x제곱 y를 x에 대하여 몇 차식인지 말하라 하면은 x의 차수를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갑자기 2차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x가 제곱이니까. 자, 그리고 이것의 개수는 이 x제곱을 뺀 나머지 바로 7y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 7x제곱 y를 y에 대하여서만 말하라 라고 한다면은 자, 우리 아까 7x제곱 y가 y는 1이었죠. 제곱이. 1제곱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1차식이다 라고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 항의 개수는 y를 제외한 7x제곱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밑에 있는 한번 예시를 한번 보자면 다항식 2x제곱 플러스 xy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 이거 엄청 긴데 아까처럼 동유항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정말 복습은 정말 확실히 될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이 긴 식은 동유항이 지금 한 개도 없습니다. 네, 지금 잘 보시면은 동유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문자에 대한 차수와 개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x, y에 대하여 몇 차식인지 말하라 하면은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알려면은 x, y가 함께 있는 항을 찾아보면 됩니다. 왜냐면 x, y에 대한 거를 물어봤으니까 x, y가 따로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x, y가 같이 있는 거 이거를 한번 보면 되겠죠. 자, 지금 여기 보니까 x는 1제곱이고 y는 2제곱 그러니까 더해서 3제곱이네요. 그래서 x, y에 대한 차수는 바로 3차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방금은 x, y 두 개를 포함한 식을 물어봤고 이제는 두 번째로는 x에 대한 것만 물어봤을 때는 x만 있는 항을 보면 되는 거죠. 모든 항을 x가 포함된 모든 항을 봐야 되지만 그 중에서 차수가 가장 큰 것을 보면 되겠죠. 자, 2x제곱 x가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제곱 지금 2가 가장 큽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제가 한번 지워볼 텐데 자, 여기서 보면은 x, y 제곱에 x가 있는데 x에 대한 차수를 찾는 건데 지금 여기는 x1이죠. 여기 2보다 작네요. 그러니까 얘는 패스. 자, 여기 y제곱이라는 항은 x 자체가 없기 때문에 패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는 1제곱이기 때문에 아까 2제곱보단 작죠. 그러니까 패스. 뒤에 있는 2y는 아예 x 자체도 없기 때문에 패스. 마이너스 3은 상수항이기 때문에 패스.
그렇기 때문에 x에 대하면은 이거는 2차식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y에 대한 차식을 한번 말하여라 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다 지워줘야겠죠. 자, y에 대하여 한다면은 y가 포함되어 있는 항을 보면 됩니다. 2x제곱은 y도 없으니까 패스. xy제곱은 y가 있는데 지금 여기 제곱이죠. 자, 지금 2가 가장 큽니다. 자, 여기도 봤는데 y제곱. 오, 아직도 제곱이 가장 크네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는 y 자체가 없기 때문에 패스. 2y는 y가 있긴 하지만 차수가 1이기 때문에 패스. 마이너스 3은 똑같이 상수항이기 때문에 패스. 그래서 y에 대하여 이 식은 2차식이구나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다항식에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엄청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좀만 더 힘냅시다. 자, example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답은 다 가려놨어요. 만약에 혼자 풀면은 조금 보면서 좀 처음 볼 때는 보면서 풀어도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은 저랑 같이 푸는 거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는 먼저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다음에 x의 개수에 대하여 x제곱의 개수에 대하여 x의 개수에 대하여 상수항에 대하여 한번 구하는 건데요.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여기 다항식, 엄청 긴 다항식이 있는데요. x제곱 플러스 xy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이라는 엄청난 긴 다항식입니다. 자, 지금 이거는 안타깝게도 동류항이 하나도 없네요. 뒤에 갈수록 동류항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x에 대하여 내림차순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지금 이거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한 거 나왔어요. 이거를 그냥 내림차순으로 하는 게 아니라 x에 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라고 했으니까 x가 들어있는 항 중에서도 차수가 가장 큰 것부터 적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x가 들어간 항 중에 차수를 한번 볼까요? 여기서 x제곱을 먼저 보면은 자, 지금 제곱이기 때문에 2죠. 자, 그 다음에 뒤에 걸 보면은 xy제곱에서 x가 1제곱이니까 좀 작네요. 그 다음에 y제곱은 아예 x가 없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아예 x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맨 뒤에다 놔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라는 것은 제곱입니다. 1. 그 다음에 플러스 2y는 아예 x가 없으니까 나중에 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도 똑같이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주면은 내림차순이니까 차수가 가장 큰 x제곱부터 놔준 다음에 그 다음에 x가 xy 제곱이 있고 마이너스 2x가 있죠. 이럴 경우에는 개수끼리 묶어서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x가 좀 y제곱이랑 그러니까 x가 앞에 있다고 앞에 있으면 그거는 개수던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뒤에 붙여있든 앞에 붙여있든 어떤 기준에 대하여 기준이 되는 문자에 대하여 곱한 것은 모두 다 개수가 되기 때문에 이 x가 기준이니까 y제곱이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y제곱이라는 개수와 그 다음에 여기서 똑같은 동류항인 마이너스 2라는 개수를 따로 괄호를 묶어서 아까처럼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동류항이 없다고 했는데 만약에 x에 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라 라고 하면은 동류항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개수만 괄호를 묶어줘서 y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개수끼리만 묶어준 다음에 동류 문자인 x를 적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끝났고요. x에 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분류해야 되지? 이것들은 x가 아니라서 차수를 뭐 하기가 좀 그런데 그런 애들은 그냥 적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냥 차수 안 따지고 마음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순서대로 적어줘도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두 정리를 끝냈습니다. 여기서 또 두 번째로 구해야 될 것은 x제곱의 개수죠. 자, 지금 x제곱의 개수 보니까 1이 곱해져 있어요. 생략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x의 개수를 더 구하라 라고 했으면은 여기 x 있네요. x의 개수는 이거기 때문에 y제곱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상수항을 말하여라. 상수항은 이 x에 대하여 말하라고 했기 때문에 x가 아닌 수는 모두 다 상수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항은 y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지워가지고 한번 답을 확인해 볼까요? 여기서 희미하게 제가 보이지만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y 3 제가 한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답이 맞고요. x의 개수는 1 맞죠?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x의 개수는 y제곱 마이너스 2 맞죠? 상수항은 y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3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해드렸고요. 뒤에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풀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한번 멈췄다가 제 영상을 한번 이렇게 멈춰보세요. 그 다음에 혼자 먼저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영상을 틀고 답을 맞춰보세요. 시작! 네, 여러분 자, 한번 해보셨죠? 그럼 이제 한번 답을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해요. 자, 지금 여기서는 다른 점을 살펴보셨나요? 맞아요. 다른 점은요. 바로 y에 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라 라는 말입니다. 아까는 x에 대하여 했기 때문에 x를 제외한 것은 모두 다 개수였는데 지금 y에 대하여라고 했으니까 y를 제외한 것은 모두 다 개수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봅시다. 자, 여기를 한번 보면은 x제곱은 y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둬도 되고요. 그 다음에 xy제곱, y가 있네요. y가 차수가 2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항도 y제곱이니까 차수가 2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는 y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그냥 아무렇게나 둬도 되는 항입니다. 그러니까 상수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플러스 2y, 여기 y 있네요. y가 1제곱이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은 상수항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문자 y에 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본다면은 y제곱이 가장 크기 때문에 y제곱을 먼저 써주는데 y제곱에 동류항이 지금 있습니다. 여기도 y제곱이고 여기도 y제곱인데 여기서 개수는 x고 여기서 개수는 1이네요. 그럴 때는 어떻게 더해준다고 했죠? 괄호를 이용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x 플러스 1 이렇게 개수끼리 괄호를 묶어준 다음에 y제곱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큰 차수인 2y 원제곱을 한번 적어주면은 플러스 2y 이렇게 되겠고 y가 들어가지 않은 식은 모두 다 상수항이라고 쳐줘요.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아무렇게나 써두도록 할게요. 플러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써준다는 거는 차수를 신경 쓰지 않고 쓴다는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봤으니까 이렇게 개수 밑에 것들을 한번 풀어볼게요. y제곱의 개수는 여기 y제곱 x 플러스 1이죠. y의 개수는 여기 2죠. 아이고, 여기 제가 지워버렸네. 죄송합니다. 자, 2죠. 그 다음에 상수항은 y가 없는 모든 항을 상수항이라고 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지우개를 지워서 답을 확인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푸신 거랑 맞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 맞았네요. 여러분들도 다 맞으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자, 바이블 포인트는요. 아까 앞에 바이블 포인트 나왔었죠. 바이블 포커스가 나왔었죠. 그것처럼 이것도 우리가 바이블 포인트는 우리가 이 지금까지 배운 개념들을 모두 정리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죠. 이렇게 다 배워놓고 정리 안 하거나 복습 안 하면 다 까먹어 버리니까 바이블 포인트로 꼭 복습을 하시고, 그리고 생각 안 날 때도 여기 와서 잠깐 보고 가도 되고 그런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항은 뭐라고 했죠? 식에서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자, 상수항은 뭐라고 했죠? 수만으로 이루어진 항, 그러니까 문자가 안 곱해져 있는 항이고요. 그 다음에 다항식은 하나나 또는 몇 개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이고, 그 중에서 하나만 이루어진 것을 단항식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다항식의 차수는 다항식에서 차수가 그 다항식 중에서 어떤 항의 차수가 가장 크다면 그 차수를 그 다항식의 차수라고 한다. 그 다음에 동류항이라는 것은 다항식에서 문자랑 그 문자의 차수가 각각 같은 항이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내림차수는 다항식을 한 문자에 대하여, 그러니까 x에 대하여가 될 수도 있고 y에 대하여가 될 수도 있고, 이 외에도 문자가 뭐 z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하여서 차수가 높은 항부터 쭈루룩 낮은 항까지 정리한 거, 오름차수는 그 반대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요, 차수나 항의 개수 및 상수항은 어떤 문자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다항식에 관련된 용어를 한번 우리가 배워봤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진짜 고등학교 수학을 처음 배운다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엄청 세세하게 풀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괜찮은 것 같고요. 만약에 진짜 처음 배우시면은 이 강의를 계속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좀 더 재밌는 걸 할 거예요. 저는 덧셈과 뺄셈 이런 게 재밌더라고요. Goodbye.